글, 그림 등 서화 작품의 완성을 알리는 인장문화 낙관. 원래 옥이나 돌 위에 글자를 쪼고 새기는 것을 일컫던 정각은 단순한 인장문화를 넘어 중국의 전서체를 새기는 정각예술에 다다랐다. 그리고 어느 도장장이의 거친 손끝에 담긴 정각예술가의 혼. 중국의 전서체만을 고집하며 고된 색임질을 통해 탄생시킨 장인의 작품들은 목정각이라는 독창적인 예술 세계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도장 예술로만 여겨지던 정각이 새로운 조형 예술로 탄생하기까지. 60년 세월을 목정각에 바친 한 명인의 이야기가 지금 새겨진다. 손으로 도장을 파는 풍경들이 정겨운 시대다. 이제는 컴퓨터로도 도장을 파는 시대가 왔지만 도장의 맥은 또 다른 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서화의 낙관이나 문서 봉합용으로 쓰이던 도장, 즉 인장문화가 정각이라는 조형예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각은 일종의 도장입니다. 이 도장 문화에서 글자를 거꾸로 판 걸 갖다가 우리가 소위 인장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정각이 이제 맥이 나오는 겁니다. 울산 진하 앞바다를 마당으로 삼은 소담한 집. 망치 소리가 울리는 이곳의 이름은 고죽삼방. 바로 명인의 집이자 작업장이다. 그간의 작품들이 방 한켠에 정리되어 있다. 작은 도장에서 정각이 출발했듯 그의 작품들도 도장을 비롯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새로운 도장 작업의 한창인 명인. 이 석재를 손에 들고 이게 여기 철필, 중봉 철필 일종의 쇠붓이라 요 칼 한 자루로서 시작과 끝이 해야 되는데. 전각의 전자가 지금은 중국의 전서체를 뜻하지만 원래는 홀로 아로새길 전자를 썼다고 한다. 전각의 그 첩경이라 했는데 이제 지름길입니다. 전각을 반드시 중봉 철필 이거 한 자루로서 들고 파는 걸 내가 동안을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전각의 시작이 바로 철필 한 자루로 새기는 도장에서 비롯됐음을 말하는 것이다. 화선지에 명인의 붓글씨와 낙관이 새겨진다. 서화의 완성을 알리던 인장이 거꾸로 주인공으로 드러난 명인의 역설적인 작품이다. 정민조 선생은 지난 2007년 부산에서 개인 전시회를 열어 그의 작품 세계를 알린 바 있다.
명인의 작품들은 돌이나 구리에 새긴 전통 정각에서 벗어나 나무판에 한문 전설을 새긴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각의 조형미를 현대적으로 개성한 작품들로 명인은 현대 목정각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사랑의 자라 하면은 그 글자가 복잡하죠. 우리가 쓰기로 막 이래 마음신분에 이러는데 우리가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정각을 할 때는 사랑의 자를 갖다가 이렇게 축소를 시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야성으로도. 그러기에 똑같은 사랑의 자지만도 내가 이래 해놓은 거는 좀 단순하면서도 그 감각이 되가 아니습니까? 명인 작품의 매력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작품으로 전서체의 조형미가 잘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각에 중국의 여러 서체 중 전서체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늘도 작업에 여념이 없는 명인. 고일을 앞둔 명인이지만 창작용만큼은 20대 부럽지 않다. 명인은 어떻게 정각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저희 아버님이 그 정각가 아닙니까? 예, 당대로서는 참 1인자인데 내가 그 중학교 마산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마산에서 도장방을 했어요. 예, 인생 고죽당이라는 도장방을 했는데 그래 내가 학교에 갔다 오게 되면은 그 도장방에서 이 도장을 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호구지책이죠. 아버지가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정각을 하시더라고요. 틈틈이 해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서예와 정각을 아버지한테 배우는 걸 접하게 됐죠. 예. 명인의 아버지는 석불 정기호옹. 그는 대한민국 1호 옥새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기창, 허백년 등 당대 유명 화가들의 낙관을 파기도 한 당대의 국내 정각 1인자였다. 서울에 위치한 한 출판 박물관. 출판 인쇄 문화유산을 수집 전시하기 위해 설립한 박물관으로 이곳에는 명인의 아버지 석불의 작품들이 다수 전시되어 있다. 20대 초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생전의 석불을 기억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다. 아이고 그거는 지금 없어졌을. 그 들은 적인데 해방 이후에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일본에서 아주 젊은에서 날렸지. 일본에 뭐 황실까지도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수창 선생이 석불이 일본에서 정각께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머 만나봐야지 하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만났다는 거야. 위창 오세창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서화가, 언론가로 전서와 예서에 뛰어났으며 서화의 감식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석불을 만나고 난 후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에는 그 깊이가 능히 진나라와 한나라를 능가했다고 극찬한 것이다. 이 아시다시피 위창 오수창 선생이 그야말로 진나라 한나라보다도 추진한이라고 하는 이 정각에 대해서 중국의 진나라 한나라의 정각보다 더 앞서갔다. 추월했다. 그래서 극찬을 했는데 아마 그건 너무 과장이 아니라고 봐요. 이토록 대단한 아버지 밑에서 정각을 배운 명인. 50이 될 때까지
혹독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명인의 아버지에 관한 일화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쉬이 짐작해야 한다. 아버님이 내가 하루는 학교에 갔다 오니까 저 위에 올라가서 집에 가서 나무를 한 동가리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그 나무 그때 집에 좀 한 20남자의 제의가 있었는데 그 한 장 가져오니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걸 가져오니까 또 아니라 그러대. 그래서 그걸 한 10분 정도는 나보고 나중에 바보 같은 놈 말이 나무도 하나 제대로 못 굴러나 이런 식이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0번째 나무를 가져오니까 그때서 이제 말이지 이제 그 이상은 더 못 시키니까 막 그때도 별로 좋은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40이 넘으니까 거의 한 50대 되니까 내가 어느 날 작품을 탁 이렇게 고안을 해놓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참 고안 잘 됐다. 아, 이거 좀 내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또 내대로 안 됩니다. 나 이렇게 그래 나는 네 나이만 할 때 이래 작품 못 했는데 근데 그때부터서는 얼굴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다르고 참 막 꼿꼿한 성품의 아버지 석불. 그의 혹독한 가르침은 훗날 자신과 견주게 되는 명인의 밑거름이 된다. 며칠 후 찾은 명인의 집. 이제 죽구네. 내가 진주 갔다 올게. 그래. 마침 집을 나서는 명인을 만났다. 진주에 제가 작품할 나무를 제주소에다가 주문을 해놨어요. 지금 그거 이제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그래. 명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이는 바로 진주에서 정각을 하고 있는 제자. 이제 원목 이거는 거의 못 하고 지금 그래. 엄청 다른 사람한테 그 나무 명인의 제자 역시 전각에 일가견이 있는 고수다. 지금 이도 나무 전쟁입니다. 나무 놓으면 서로 구입하려고. 그렇지. 20년 전에 사다는 나무 그 나무가 짐을 쓴다 아이가 세상에. 그때 내가 8톤 추럭을 갖다가 말이야 한 차에 사는데. 제자와 함께 찾은 곳은 진주의 한 제재소. 우리가 주로 이서 거래다 하거든요. 반갑습니다. 이 사장님. 사장님 그래. 이 한번. 야, 이것도 여러 수백 년 된 기다. 오사목으로서 한 몇백 년 된 그런 거는 지금 구하기 힘들죠. 오사목은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오사목. 좀처럼 마음에 드는 나무를 찾기 힘든 명인. 명인에게 좋은 나무란 어떤 나무일까? 자, 어제 나 또 소나무죠. 나 이름 듣고 처음 본다. 야, 이 눈매가 말이지. 이래 명인의 좋은 나무 찾기는 그렇게 한동안 계속됐다. 이게 좋다. 나무가 좋은 나무는 결국 색깔 좋고 칼빨 잘 받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거기가 완벽한 것이 괭이 바탕이 없고 중간에 가지 바탕이 없고 이 덩그리로서 요 정도로 뽑아진다는 것도 상당히 좀 귀하지요. 귀하고 제재로 했을 때에 이 나무가 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버리는 부분이 적고. 근데 이 기목은 이제 바이거든. 이게 이제 좋다네. 이 기목. 야, 근데 이 소나무도 지나.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바로 올라가지고 여기서부터 가지가 3개로 올라가더라. 아니 암만 그 기술이 좋고 이래도 나무가 나쁜 데다 기술을 쏟아봐야 그게 태가 안 나니까 나중에 결국 안 그래요. 그럼 이용하면은 기술 좋은 기술에다가 좋은 나무에다가 하면은 금상첨화라. 일본 서가에는 나무가 나빠도 좋아요. 채색을 입히니까 나무에다 얼굴 화장을 하는데
우리 이 국산 이 기목에는 화장을 할 필요가 없다. 나무 색깔이 좋으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품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다 색상을 매길 이유가 없다. 마침내 명인의 작품이 될 나무가 선택됐다. 제재소에서 1차 작업이 끝난 나무는 다시 제자의 작업장에서 2차 손질을 통해 기본적인 형태를 갖춰간다. 됐다. 그 정도로 해라. 그 정도 하면은 면만 바르기만 하면 면만 잡아주면은 됐고, 일반 목수들이 볼 때는 이 잘 안 쓰는 나무라요. 이 공이바탕이라서. 이게 자기네들한테는 이 나무가 상당히 곤란한 나무라고요. 그러나 내가 여기다 생각할 때는 이 나무가 좋지, 오히려 내한테는. 또 어디론가 향하는 명인. 나무를 구하러 올 때면 가끔 찾는 이곳은 지금은 창원으로 지명이 바뀐 마산시 창동. 명인이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다. 당연히 많이 나죠. 아버님 생각은 아니고 내가 여기서 유년 시절을 내가 여기서 보냈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서 제가 이제 완전 성인이 될 그 아주 중요한 시기를 여기서 참 학교 갔다 오면은 막 그 당시에 때로 책보단 던져놓고 요 뭐 가게에서 도장 파는 게 일이니까 도장 파고 또 글씨 쓰고. 도장방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는 세월이 흘렀지만 대를 이은 장인 정신만큼은 여전히 거리에 선명하다. 다시 찾은 명인의 집. 작업 소리가 요란하다. 진주에서 찾은 나무를 다시 섬세하게 다듬는 명인. 나무가 나를 만났는지 내가 나무를 찾아서 만났는지 어쨌든 간에 둘 중에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건데. 진하 앞바다. 명인이 산책에 나섰다. 바람을 쐬러 나설 때나 작품 구상을 할 때 종종 찾는 곳이다. 몇 해 전 울산에 내려온 명인에게 진하 바다는 더없이 좋은 사색의 공간인 셈이다. 최소한 대로 마음을 비워요. 편안하게 가운데서 작품 구상을 해야 그 작품에 무리가 안 오고, 물론 손재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본인 자신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작품이 깊이 들어가고. 새 작품에 들어갈 글을 쓰고 있는 명인. 처음 쓴 글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다. 다시 또 쓴다. 이번엔 한 번의 완성이다.
수레가 3개 아니십니까? 그럼 시끄러울 경자. 예, 굉 웃음 솟자. 칼칼 웃는다 이거예요. 큰 소리 내고. 내자를 내려니까 글자가 적으시잖아요. 여기다 글자를 많이 넣으면 글자 획수가 적어지고 하니까. 서해와 해화와 강, 이 이제 3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서 심수상응, 내 마음과 손이 일치가 됐을 때에 이제 그게 옳은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서예를 다시 이 나무에다가 붙여서 판다면은 글로서 일단 쓰고 두 번째 나무에서 또 다시 글이 되는 겁니다. 완성된 글은 다음 작업 단계를 거친다. 서예가 끝난 글을 풀칠해 나무에 붙이는 것. 색임질을 하기 전 작업 단계다. 진주에 가서 나무 기목 가져온 그겁니다. 이 나무가. 예, 그 나무에다가 지금 제가 이 갱소라, 시끄러울 갱자, 웃음 소자, 예, 콸콸 웃는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제가 작품을 고안을 했죠. 예,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작품의 최종 모습을 미리 그려본다. 아직 색임질은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됐다. 마치 완성된 작품을 걸듯 진지한 명인이다. 이제 본격적인 색임질 작업이다. 마당에 담요를 깔고 앉아 작업에 몰두하는 명인. 이날 명인의 작업은 이렇게 2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다음 날 찾은 명인의 집. 마루에 앉아 도장 작업을 하고 있는 명인. 그러고 보니 명인은 어디서든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을 마친 공간은 온전히 부인의 몫이다. 명인의 작업 뒤처리뿐만 아니라 작업 준비에도 부인의 도움이 뒤따른다. 그러고 보면 명인의 부인도 작업이 한창이다. 이제 조금 나이가 한 70 되니까 명인의 안방에서 작은 다과해가 열렸다. 생활 자체부터가 틀렸어. 그렇지 아무래도야. 틀리니까 좋은 작품 나오고. 그래도 저도 옛날에 이 작품을 모를 때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이렇게 완성될 때 보면은 그 뭐 마음이 기쁘고 정말 어떤 데는 작품 가져가시면 딸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어머야 참 좋은 집에 잘 간다 둘이서 또 그 댁에 어쩌다 가서 이래 권리가 있는 거 보면 너무 기쁘고요 말은 못해도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같이 즐기면서. 그러고 보니 궁금한 것 하나. 부인의 도장은 명인이 파준 것일까? 저는 도장이 없다고요. 도장을 저는 1000원짜리 목도장 가지고 있어요. 몇십 년 지금 계속 도장 하나 봐주세요. 아니 바위 싫은 본래 목수집에 선반 오른 거 없다고. 그렇지. 자기 가족들은 그래. 마음의 도장은 잘 봐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도장 내가 잘 안 봐줍니다. 이렇게 이제 파기도 싫고 그렇더라고 이상하게. 그럼 뭐 도장이 이 사람 도장이 필요합니까? 뭐 이제 원심이 도장인데 뭐 정신은. 작품이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이 칼을 가지고 이제 글을 또 이제 잘 파야 됩니다. 예, 바닥 처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글씨가 이제 화선지에서 탄생이 하면 되고 또 다시 여기에 나무에서 글이 두 번 탄생이 되고 이제 도저히 우리가 화선지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이 선을 갖다가 우리 나무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가의 맛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정가의 맛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작업이지만 이 정도 크기의 작품은 총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 예, 체력 소모가 사실은 많지요. 예, 이게 뭐 중노동인데 이 끌지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막 그래 안 하면 안 되는 작품인데 올해는 못 하죠. 예,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일을 하고 밖에 못 합니다. 예, 이 작업이. 그러나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피로감을 느낄 것도 없고 그래요. 뭐 잠시 한 시간 가버리고 이렇게 그 하기 싫은 일을 하면 몸에 뭐 해가 되는데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할 때는 작은 양이 아주 많고 돼도 그것이 오히려 낙이라 예, 즐거운 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생살이가 그래요. 예. 오늘도 여전히 마루를 지키고 앉은 명희. 작업은 하지 않은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린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10시 반, 11시까지 온다 했지? 여보, 11시 도착. 지금 한 2, 30분 남은 배구서 그 우리 그 고죽 삼방 그 협회 그 이제 회원들인데 이제 제자들이 얘들은 저 오늘은 저 이 사람들은 그 내 제자 밑에 제자니까 좀 내하고 조금 깔끔하지요. 좀 거리가 깔끔하지만도 막 오늘 막 대구집에 온다니까. 선생님, 예, 좋았습니다. 기다리던 손님들이 찾아왔다. 방금 전 어색해하던 명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다. 망치 소리만 들리던 고죽 삼방에 활기가 돈다. 예, 선생님, 예. 큰절부터 올리는 이들은 대구에서 정각 활동을 하고 있는 명인의 제자들이다. 습각을 할 때는 반드시 털을 작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제자들. 이걸 도장에서 일단 벗어난 거예요. 이제 이래볼 때는 우리 여기 이 큰 공간에다 글자 한 장. 명인의 짧은 강의가 시작되고 명인의 작업실은 이내 열띤 공부방이 된다. 장난을 하면 좀뭐 저속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 이제 앞으로 비법이 있어. 막 그 너한테 가르쳐줄 것도 없어. 근데 그것도 공부를 해보니까 매력이 막 엄청 빠집니다. 어떨 때는 잠도 안 오죠. 예, 그 문장 뽑는데도 잠이 안 오고 새기는데도 잠이 안 오고 손이 다 부르트도 그 뭐 하는 즐거움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유 우리 선생님 뭐 모든 게 다 되시니까 글각부터 뭐 시서각이라는 옛날 말도 있듯이 모든 걸 다 되니까요. 그리고 문장력부터 뭐 책임질까지 다 되니까 저희들은 감히 따라가기 힘든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청출 어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해야죠. 이건 무슨 남녀예요? 스승의 작품을 보는 제자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신이 난 듯 이내 붓까지 꺼내든 명인. 같은 뜻이라. 춘소 찾아봐라. 그럼 종교가 저기는 2년마다 정기 작품전을 열며 교류를 이어온 스승과 제자들이다. 선의 자체가 아니면 작품이니까 그 정각의 그 기원부터서 정각이 누구부터서 정각이 유래가 됐다 하는 것부터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 알고 또 이제 이 목정각이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목정각 하는 거하고는 그건 전혀 다르죠. 예, 차원이 다르고 또 자기가 본인이 임하는 그 자세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
전통의 계승과 발전은 작은 방에서도 이루어진다. 다음 날 또 분주히 먹을 갈며 작업에 나선 명인. 어느새 완성된 작품에 칠을 하고 있다. 이제 이 지금 양각을 팠는데 여기다 지금 이 바닥에다 약간 색깔을 넣어야 됩니다. 먹하고 이제 다른 걸 배합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글이 좀 튀어나오니까 그 이제 요 작업이 이제 이 마무리 작업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칠을 해가지고 한 2번 해가지고 이 조기를 다 벗기내고 여기다 동백기름을 한번 싹 미기면은 작품이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3일을 말려 나무에 색이 배길 기다린다. 새 작품이 형태를 갖추자마자 또 길을 나선 명인. 보이는 게 왔고 부산의 한 고미술관. 새로운 작품의 소재를 위해 종종 찾는 곳이다. 이게 뭐고 오기가 옥이에요. 옥인데 네. 손으로 전부 수작업을 해가지고 이 진짜 예술인데. 이제 해태라고 이제 상상의 동물. 처음 명인의 눈길을 끈 것은 해태 조각상. 요 밑에다가 갈아가 100년 된 재료거든요. 요 이제 갈아가지고 요 밑에다가 도장을 파면 되는 기라야. 정각을 하면 됩니다. 좋다. 정말 좋다. 꼴통이다 이건 진짜. 옛날 살 바가지에다가 옛날에 뭐 보리 같은 거 이런 거 막 폈잖아요. 아, 요 보리 편 바가지에 바가지들이. 자 이래 쭉 이래 찾다 보면은 내한테 맞은 자료가 내가 눈에 띄거든. 예,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일이 가야 되고 하루아침에 구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요. 연이 가다가 또 만내고 이래 되지. 이 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16년도 6월 길일이라 이래놨네. 6월 길일. 근데 그렇게 아주 96년, 2006년 26, 7년 됐네. 이 작품. 아버지 만드는 작품. 미술관 옆 카페에서 작품을 보던 명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불자를 하나 파놨는데 선친 석불의 작품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3년 전에 하신 작품이라 90수에 한 거네. 90수에 이 작품은. 이 사마옹공 가훈이라고 사마옹공 가훈. 선친 작품의 가치를 아는 주인이 틈틈이 모아 소장하고 있던 것들이다. 선생님 작품을 다 한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참 한 집에서 이래 그때는 뭐 여사로 이래 봤는데 지금 남의 손에서 몇 분 넘어가고 몇 분 거래가 되고 또 마지막에 또 여기에서 이 작품을 보니까 참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고미술관에서 우연히 찾은 아버지 석불의 작품. 아버지의 옛 작품들과 옛 것을 새롭게 탄생시키려는 명인의 아이러니한 만남이다. 마치 뛰어넘어 보라는 듯 아들의 작품 활동을 아버지의 작품이 지켜보고 있다. 장 여사님, 이거는 뭐 용도가 뭔고 이게? 그게 명인의 눈길을 사로잡는 물건이 나타났다. 뭐 재틀이나 아니면 필통, 숟가락통 정도. 이거 한번 작품 해볼까? 한번.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게 엄청나게 따듬도로 하나를 따듬은 거라 이게. 이 박달나무입니까? 박달나무고 나무도. 아 좋다 이거 진짜. 100년이 넘은 거. 좋은 물건을 찾은 명인의 창작력이 불타오른다. 옛날에 여기 한 120년 정도 된데 끌을 가지고 다 판 거라. 하하 이거는 이 좋은 문장을 몇 글자를 넣어 가지고 여기다 이제 내가 각을 할 참입니다. 명인이 나무 상자를 꺼내 보인다. 요거는 이제 다 도구 였는 함. 다 도구 였는 함인데 제가 이거 차 도구를 넣는 함에 명인의 글이 붙어 있다. 새로운 작품 대상인 셈이다. 다는 신의 경지에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요 이제 다 도구 있는 함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안에 글도 몇 쓰고, 요 이제 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각을 하는데 전각이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전각을 가지고. 예. 도장만 팔 게 아니고 나무에다가도 하고 우리 일반 생활용품에다가도 작품을 들어가 넣을 수 있고, 이름으로 해서 모든 대중들이 즐겨야 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나무판 정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명인.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생활용품의 전각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미 명인의 집 찻상이나 찻잔 받침대 등에는 정각이 새겨져 있다. 호사가들의 취미로 벽에만 걸려있는 작품이 아니라 실생활에 쓰이는 물건에 정각을 새겨 정각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싶은 것이다.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날이다. 틈틈이 여러 작업을 하는 명인이 이날은 제일 큰 작품 작업에 들어갔다. 날이 한쪽에만 선 편도 한 자루로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고 있다. 얼핏 봐도 꽤 많은 글자를 새겨야 하는 이 작업은 불교 경전 중 하나인 반야심경을 새기는 것이다. 모든 작품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작품은 편도 하나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자루로서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작품에는 망치질이 없습니다. 이 파고하는 게. 이 하나로 가지고 이걸 전부 한자 양각을 봐야 되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려요. 이 작품 완성하려면. 그래서 어떤 기교를 부릴 수가 없어요. 이 작품은. 명인에게는 두 번째 반야심경 작품으로 모두 260자의 글자를 새기는 일은 걸리는 시간만큼 고단한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다시 망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명인의 작업장. 이게 이제 명인이 들고 있는 망치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20여 년 전 영상에서도 함께한 이 망치의 이력이 궁금한데 네, 여기는 우리 저 부친 일본에 계셨을 때부터 팠는데 가죽 피, 소피를 말아가지고 외정시대 때 지금 이게 100년 됐습니다. 참 100년 됐는데 우리 부친 당대로서 쓰시고 내가 지금 한 60년 이상 썼어요. 유품입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 유품이 많이 없는 게가 본래 많이 필요 없으니까 많이 없는 거예요. 끄라고 이 망치 끄예요. 저한테 주는 거. 예. 팔이 안 아프고. 예. 명인의 대를 이은 도구들, 곧 명품인 셈이다. 작품 완성의 마지막 단계를 알리는 빨간색 염료. 명인의 호. 목불이 새겨진 낙관에 칠을 하기 위해서다. 나무의 색과 결을 살리는 명인의 작품 속에서 제일 화려한 부분이다. 이렇게 색이 다 칠해지고 나면 옛부터 나무의 결을 살리고 방수, 방충을 위한 도장 기법으로 쓰인 동백기름을 작품에 바른다.
이라모 나무가 색깔이 이제 참 빨아먹고 이제 세월이 갈수록 나무가 좋아지지. 명인의 집마당에 동백기름 향기가 가득하다. 새 작품이 완성됐지만 여기에 한 달여를 더 동백기름을 발라주며 나무의 결을 살리는 작업이 계속된다. 명인이 선택한 괭소의 숨은 뜻은 뭘까? 뭐 사실 요새 뭐 별로 없고 사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뭐 통로가 다 막힌 것 같고. 통로가 막혔다. 예, 뭐 대학도 다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아마 이때는 우리가 좀 즐겁게 웃고 살자 이래가지고 내가 사실은 괭소를 택했어요. 요거를 소재가 좀. 괭소 작품과 더불어 다른 골동품의 작업도 마무리됐다. 또 이게 세이셨네 또. 예예, 내가 예 2012년 가을에 60 가을에 도윤맹 구라 이라고 금시작비. 어제는 옳았고 오늘 어제는 틀리고 오늘은 옳았다. 어제 작자. 어제는 아니다. 어제는 아니고 오늘은 옳았다. 그런데 이제 도윤맹이가 관료직에 있을 때 벼슬을 했어요. 이게 아니고 일본 여정. 박이함도 명인의 손끝에서 재탄생했다. 말장난이 아니고 나무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내 말을 들으면 이해를 합니다. 예, 내가 교감을 해야 합니다. 나무하고도 교감을 다 하면서 그 서로가 이제 교감을 한 가운데에 이 결말이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서로가 이제 한 달 동안 내가 잘 놀았는데 이 나무하고는 잘. 그저 단순한 색임질에만 그쳐 보이는 작업들에 명인의 세상을 향한 열망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자신만의 만족을 위한 예술이 아닌 세상과 소통하는 예술이 명인의 목표가 아닐까. 아마 석불 선생이 살아계신다면 이놈 봐라, 나보다 더 뛰어났네, 나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하고 혹독하게 교육시켰던 데 대해서 아주 보람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괴팍하거나 독특할 것 같은 장인들의 이미지. 예술이라는 이름에 갇힌 그들만의 작품이 아닌 명인의 담백한 정각은 그래서 더 와닿는지 모른다. 오늘도 명인의 집에서는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진다. 또 새로운 작품에 들어간 명인. 60년을 정각 작품에만 몰두해온 그는 이제서야 정각의 묘미를 조금 알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혹독한 예술의 길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명인.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내 지금 뭐 나이가 70인데 70 넘을 때 지금까지 살은 생은 뭐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생 그게 이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제 이걸 밑거름으로 해서 좋은 작품을 많이 해야죠. 예. 세평 남짓한 도장방에서 시작한 고된 예술의 길. 아버지의 혹독한 가르침 끝에 새긴 이름 목불. 전통을 잊지 않되 시대에 머무르지 않은 예술의 길로 목정각의 새 영역을 개척해온 명인. (60년) 세월을 작품에만 몰두해온 장인 정신. 그리고 그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정각 예술. 이 시대의 명인 목불의 묵직한 망치 소리가 고목의 꽃을 피우고 파도를 일으킨다.